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2부는 국회 정보 보고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기자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 메인 뉴스 안 나오고 주간신문도 안 나오고 아무데도 안 나오고 우리만 하는 거 여기서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두 분 모셨어요. 프레시안의 곽지원 기자, 서울경제 송중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또 준비한 게 많은데 역시 아이템은 국민의힘입니다. 예, 뭐 워낙 아이템이 넘치고 있어가지고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하다. 그렇습니다. 왜 민주당 얘기 안 하냐? 출입하는 기자도 힘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우리가 지지자들 이런 입장에선 뉴스가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원래 뉴스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정치 뉴스가 좋은 뭐 칭찬 이런 건 없어요. 다 뭐 잘못한 거, 혼란상, 뭐 난맥, 갈등. 충돌 이런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조용하니 뉴스 없는 게 그냥 좋은 거다. 예,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국민의힘 얘기, 용산 얘기부터 먼저구나. 정무비서관이 정무수석 이중복 정무수석관 건재하고 정무비서관 두 사람은 나갔고, 그죠? 그다음 밑에 선임행정관 둘 나갔고 행정관 한 명 나갔고 하다 정무수석실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정무수석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신임 정무비서관이 뭐 어제 보니까 뭐 전직 의원이 온다, 뭐 검찰 출신 의원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뭐 하마평 오른 사람이 좀 나왔어요? 보다가 실명이? 아니, 그 하마평이 나왔는데요. 응. 이게 뭐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 그 하마평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약간 민망한 면이 있긴 한데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이렇게 언론에 평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인사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이제 이 장경상 그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 전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에 부총리 부장관 했던 분이에요. 여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좀 유명한 분 아니에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 이를테면 박근혜 전략 담당 참모 중에 이제 나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2012년 대선 당시에 캠프 전략기획팀장을 했고 전략기획팀장. 예, 신무진으로서는 한 10년 전에 최고 높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의 선임행정관을 지냈고요. 그 요거는 또 많이 안 알려진 사실인데 2007년 대선 경선 때도 이것도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박근혜 그 2007년 대선 경선 때도 그러니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가 안 됐죠. 이명호 대통령이 후보가 된 그 대선 경선 때도 종합상황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친박계 신무진 중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뭐 이른바 문고리라고 이제 뭐 이름이 났던 뭐 안봉근 이제 이런 분들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고. 근데 그 이분은 사실 보면 여의도에서 뭐 의원들이나 다른 보좌진들한테 평가는 비교적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능력적인 측면에서 능력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좋은데 그 인정받는 능력의 분야가 뭐 스킨십이 좋다, 의원들이랑 뭐 두루두루 인간관계가 뭐 아주 넓다 이런 쪽보다는 브레인이다, 기획을 잘한다, 작전 짜는 거, 전략이 뛰어나다, 이제 주로 이런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략도. 예, 최근에도 보면 그래서 뭐 그 인터넷 언론 같은데 뭐 기고를 하는데 보면 대부분 어떤 뭐 정부 쪽 여당 쪽에 대한 어떤 전략 제안 같은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 정무비서관이 기존에도 두 명이었고 뭐 그 1, 2비서관 역할 물론 지금 100일밖에 안 돼가지고 그 과연 정무 1비서관과 2비서관은 역할이 뭐가 다른 거냐 그 점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그 어떤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한 분은 이제 그 보통 정무비서관이라고 하는 그 여의도 가서 의원들 만나고 스킨십하고 같이 술 먹고 이제 이런 걸 한다면 아마 정무 기획이나 이제 일정 기획 같은 걸 담당하는 역할도 참모가 필요하지 않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이 장경상 전 부장관을 정무 수석실의 비서관으로 만약에 기용을 한다면 그쪽 스킨십 쪽보다는 전략 정무 기획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정무수석실이 소위 말하는 저는 작전이라고 쉽게 좀 표현했지만 전략, 그다음에 정무기획 이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없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지금 유배 중인 이준석 대표가 뭐 대구 가서 서무시장 간 걸 보고 야 이거는 너무 아니한 일정 기획이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 비판을 한 적이 있었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말하자면 정무기획이라는 거는 대통령실 정무기획이라는 건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어떤 일정을 가고 어떤 메시지를 내고 이게 말하자면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건지를 연구해서 조언하는 참모인 거죠.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기용이 된다면
하는 뭐 그런 역할을 좀 더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일보에서 단독 기사를 해서 어젠가 네. 발표를 했네요. 예. 근데 그 지금 방송 시작 직전에 그 곽 기자랑 이야기를 했지만 냉동 인간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냉동 인간은 또 뭐야?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전략통이고 기획력이 뛰어난 분이신 건 알겠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곽 기자는 국민의힘을 오랫동안 출연을 했으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조차도 누구였지? 이렇게 찾아봐야 하는 인물이 정무 라인에 기용이 됐나? 너무 올드보이다. 뭐 이런 그럼요. 얘기구나. 그럼 너무 네. 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네. 본인이 평론이나 이제 이런 역할이 아니라 본인이 선수 내지는 어떤 그 필드에서 직접 이제 뉴스의 대상이 된 거, 그 뉴스를 쓰는 게 아니라 뉴스의 대상이 된 거는 한 2015년, 6년 아마 이후에 없는 15년 거죠. 정도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 비서관은 또 두 사람이니까 뭐 누가 선임되고 누가 임명되고 또 어떤 역할 분담을 하는지 그리고 이준복 저 정무수석은 어떻게 될지 예 뭐 어제 저 SBS 8뉴스 보도 보니까 여권 관계자가 연말까지는 추가 수석 교체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좀 보시죠. 그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요? 연말 그 기존의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가 뭐 그 인사라는 거를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상시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이어서 나온 얘기가 연말까지는 교체는 없다. 그럼 연말에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구나. 연말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보니까 추석 지나면 바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보시고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보죠. 새 비대위원회 당원 당규를 고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대위로 또 꾸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상황 어떻게 봐요, 두 분은? 당원 당규의 새 개정안을 의원총회에서 마련을 했고 이제 그거를 그 확정을 지으려면 상임정국위 전국위원회라는 말하자면 뭐 회사로 따지면 이제 뭐 주주총회 이사회 이제 이런 네, 단계에 해당하는 네. 그런 그 의결 기구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밟는 중인데 여기에 난관이 전국위 의장이 그 국민의힘은 당원을 굉장히 뭐랄까 효율적으로 짜놨어요. 전당대회 의장 따로 있고 전국위 의장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전국위 의장이 상임전국위 의장, 전당대회 의장을 겸하도록 당원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걸 맡고 있던 분이 이제 부산시장 출신 서병수 중진 의원인데요. 서병수 의원이 기존까지 이게 법원 결정에 반하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이거 소신상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잘못된 거다라면서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가 있더라도 나는 소집을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버텨왔는데 어제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내 생각에는 여전히 맞지 않지만 당 지도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그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부담스럽다. 나 전국위 의장 사퇴한다.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뭐 지금까지 걸림돌이라고 평가가 됐던 서병수 의장 사퇴해서 지금 이제 윤두현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체를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내일 상임정국위를 열고 그다음에 5일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9월 8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 하루 전에 새 비대위를 꾸려서 출범을 시키겠다. 이제 이게 어제 윤두현 의장 대행과 박정화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서병수 의장이 이제 뭐 물러나서 전국위를 열면 이제 막 만사가 형통인 게 아니고 9월 8일에 새 비대위가 출범을 한다 그래도 9월 14일에 법원 가처분 추가 심리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게 출범하고 6일 있다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게 다시 또 그 운명이 법원의 손에 이게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당 안팎에서 왜 이걸 비대위를 굳이 고집하느냐 뭐 이런 좀 의문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저 진짜 궁금한 거 곽 기자한테 한번 먼저 물어보고 이제 송 기자 얘기 좀 들을게요. 이 초재선 의원들이 주도한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초재선 의원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율사 출신 그냥 변호사나 검사장 출신도 있고 부장판사 출신도 있고 막 있거든요. 근데 재판이라는 게 결과는 알 수는 없는데 원래는 모든 재판 예전에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졌던 그 1차 가처분 그거는 사실 뚜껑 열리기 전까지 잘 몰랐잖아요. 네. 근데 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취지하고 조금 반할 수 있는 좀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원 개정하고. 거의 근데 명백히 반하는 거죠. 네? 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어쨌든 재판부는 똑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남부의 저 민사수석부장 황 부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초재선 의원들 입장에서 야 이거 갔다가 또 지는 거 아니야? 또 지면 어떻게 되지? 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아니면 뭔 소리야? 절대 안 져. 이렇게 가는 게 맞아라고 하는 거예요. 취재해 보시면. 그게 궁금해. 그 내심을 그것도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프레시안 기자다 보니까 그 내심을 제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어쨌든 근데 하여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당히 좀 의아하다. 왜 굳이 비대위를 고집해야 되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게 주로 중진 의원들은 어쨌든 목소리는 내고 있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 뭐 윤성현, 조혜진, 최재형 의원 등등. 뭐 최재형 의원은 선수론 초선입니다만 뭐 국가 원로급이니까요. 원로급이죠. 이제 하여튼 이런 의문을 내고 있는데 초대선 의원들이 오히려 이제 단체로 집단 성명을 내 가지고 이렇게 자꾸 딴소리를 내면 안 된다. 입을 막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게 지난 27일 그러니까 28일에 보도가 된 바로 이제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용산에서 윤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뭐 그런 보도 있었죠. 그리고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 28일 의총 그러니까 그리고 30일 의총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선 의원들하고 이렇게 뭐 전화 통화를 해서 의총 결론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초대선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는 거는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뭐 너무나 확실하다 이런 판단보다는 청와대가 아니라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의사가 이른바 윤심이 이쪽으로 향해 있다. 아마 이런 결정 때문에 이제 이런 중진 의원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좀 집단 성명 같은 식으로 이걸 억누르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때 보면 예전에도 뭐 오늘도 그런 기사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마 종관신문에서 그런 기사들 쏟아지는데 대부분 이제 보면 들이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초재선들이 막 중진이랑 청와대 또는 용산 예전에 청와대 막 들이받고 중진에도 오 왜 그래? 그렇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가야지 이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그래왔잖아요. 지금은 좀 약간 중진들이 오히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고 초재선들이 뭔 소리입니까? 중진들 뭐 입 다물고 계세요. 뭐 이런 약간 좀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 걸로 봐요? 이게 윤심이 작용했다고 각 기자가 분석을 했는데 윤심이 작용하는데 큰 힘이 발휘할 수 있으려면 수적으로 많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초선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동원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예전에 YS가 말했다던 정치는 머릿수로 하는 거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다음 이제 지금 대통령이 당의 뿌리가 약한 이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을 장악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은 쪽수를 가지고 있는 근데 개별적으로 보면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당의 힘이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휘어잡아서 당을 장악하는 시나리오 아니겠느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중진들 여의도의 어떤 뿌리가 없는 용산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죠. 초선을 잡고 가는 거죠. 초선 잡고 가는 게 낫다. 네네. 각자 어떤 지분이 있는 중진들보다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국민의힘 출입하는 곽 기자는 어떻게 실제로 보시나요?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을 보면 물론 뭐 사선 권성동, 삼선 장재원 중진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윤한홍, 이철규 의원 재선이고요. 그다음에 박수영 의원 초선이고요. 그러네. 그다음에 그 윤 대통령 그 후보자 시절 당선인 시절에 수행실장했던 이용 의원도 초선입니다. 그러니까 초대선 의원들에게 그 용산의 이사가 효과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오 그렇구나. 네, 민주당 시각 살짝 전해드려야 되는데 민주당이 긴장했거든요. 이게 인용이 되고 나면 이건 바닥을 찍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했다가 비대위를 지금 어제 설병수 의원이 말한 게 자기적이다. 이 새 비대위가라는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바닥이 더 있겠구나라는 안도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그런 거요? 아니 우리 예상을 벗어나는데 저렇게까지 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비대위 못 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서병수 의장이나 뭐 안철수 의원 얘기한 것처럼 뭐 예전 최고의 체제로 돌아가든지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그런 기대가 있었고 이제 바닥을 찍었다. 그런데 바닥이 더 있겠구나라는 기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민주당이 좋아하고 있다. 또 안 돼 비대위를 몇 번째 또 법원으로 간대 이거구나. 알겠어요. 자 그러면 계속 또 우리 국민의힘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민주당 얘기 볼게요. 우리 정 PD가 바닥 밑에 지하실이랍니다. 저기 장재원 의원이 이제 본인은 이선후퇴란 말을 백의종군이란 이런 말을 이선후퇴란 말 쓰진 않았는데 현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 요거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일단 이 이선 후퇴 선언에 대해서 완전히 빠진 거예요. 백의종군. 그게 전략적 후퇴요.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썼던데 백의종군인가 전략적 후퇴. 그 두 가지 면에서 해석이 다 분분합니다. 이게 정말 그 백의종군이냐 전략적 후퇴냐. 뭐 조선일보 연합뉴스는 양쪽 그 시각을 다 했고 한쪽에 좀 쏠리게 쓴 뭐 그 언론들도 있는데.
그 이거랑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게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를 저격한 거냐.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물러남으로써 권성동 원내대표도 물러날 수밖에 없게끔 물귀신 작전? 예, 그 알박기를 한 거냐. 아니면 본인이 물러남으로써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고 숨통을 틔워준 거냐. 이것도 사실 해석이 좀 분분한 상태입니다. 근데 뭐 하여튼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것보다 뭐 당내 지금 상황으로 보면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개파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일절하지 않겠다. 민들레 모임?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당내 개파 활동도 전혀 하지 않고 말하자면 어떤 당 내에서의 정치적인 역할도 난 안 하겠다. 이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임명직 공직은 뭐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장시현 의원이 그 뭐 국회로 돌아가서 당에서 뒷받침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원래 그 앞으로 갈 것으로 뭐 예상되는 행보들도 보면 뭐 부산시장이라든지 뭐 차기 원내대표라든지 말하자면 다 이게 선출직이지 임명직이 아니었거든요. 나가서 당선되는 거는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뭐 지난 29일 날 이제 의원총회 때 뭐 윤한홍 의원이 뭐 성명서 그 연판장 돌리는 분들 연판장 돌리는 분들 얘기해보세요. 나와서 얘기 한번 해보라 뭐 이렇게 하는 등 사실상 뭐 이제 박수영 의원을 저격하면서 이른바 뭐 장핵관이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일단 부담을 느껴서 지금 이제 어제 페북글이 나온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뭐 정말로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이게 계속되는 거냐 이거는 아마 장시현 의원 본인을 포함해서 대부분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앞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 얘기는 결국 용산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를 들면 저 보니까 완전히 지금 물리는 거냐 아니면 야 일단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물러나 있어 다시 부를게 요거냐는 건데 언론의 해석들 중에서 그래도 다수를 차지하는 거는 전자인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지금 뭐 용산에서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 라인들 실무진들 좀 정리되고 이런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거 윤핵관이랑 계속 못하겠다라고 보는 거다라는 해석이 좀 다수인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예. 그럼 일단 우리는 다수 의견 따라서 본다 가정하고. 다만 민주당의 시각은 민주당 시각. 그러니까 이게 권력 싸움 하고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누구랑 누구? 그러니까 대통령의 윤심으로 윤핵관을 좀 거리를 둬야겠다라는 게 아니고 검핵관과 윤핵관의 싸움 속에서 지금 윤핵관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수석들을 지금 그렇게 보는 언론들도 있어요. 예, 수석들을 지금 뭐 이렇게 경질하거나 그러지 않고 대부분 이제 비서관급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권력 다툼이 끝나지 않아도 보니까 수석 그 장재원 의원이 추천을 했다라는 이제 일부 수석들 이제 그런 분들은 건재한 거예요. 남아 있어요. 아직은 힘겨루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싸움 속에서 이제 윤핵관이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지금 당이 어지럽고 그렇다 보니까 하지만 또 모르는다. 지금 가장 그 핵심은 이게 정말 이선 후퇴다 뭐 이렇게 되려면 수석들이 정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아직은 권력 다툼을 계속 치열하게 용산에서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윤핵관과 그렇죠. 용산에 있는 김대기 실장을 위로한 밑에 검사 출신들에서 검핵관. 그렇죠. 예. 오. 고시파와 정치파의 대결인가? 그리고 저는 어제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이 좀 페이스북에 올렸지 않습니까? 위장 거세쇼. 그러니까 그 장재원 의원이 지금 그 이선 후퇴라는 명칭이 된 게 한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그 경선 시기에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겠습니다. 후보의 당선만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정권 대리인으로 나타나잖아요. 안철수 후보 단일할 때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민들레 모임 출범시켰다가 좀 잠시 홀딩 할게요라고 했다가 또 하고 이번이 3번째인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집권 말에 이런 이제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난 이선으로 물러난다라고 하면 물리적 시간상 진짜 이선으로 물러나는 건데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6달 됐거든요. 6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이선으로 물러난다 다시 호병되겠죠. 권력 싸움이 계속 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저 검핵관과 윤핵관의 권력 싸움 해가지고 수석들 다 정리하고 검핵관이 승리했다. 만약에요. 네네네. 자 그러면 대통령은 여의도와 거리를 좀 두는 거잖아요. 만약에 검핵관이 승리하면. 그러니까 그럼 그 빈자리를 누구로 채워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만 데리고 국정 운영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전제에선 그런데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뭐 그 당무행 개입하지 않겠다, 여의도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시그널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뭐 그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뭐 상당히 어쨌든 당과 소통이 나름대로 밀접하게 있었기 때문에 뭐
뭐 이선 후퇴라는 게 어쨌든 뭐 공식적인 어떤 직함을 맡지 않겠다는 거지. 이를테면 뭐 물밑에서 대통령 인사를 전달한다던가 이런 거는 이번에 지금 여당의 내홍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작용들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 정부도 그렇고 전전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지만 이 제일 궁금한 건 역시 VIP의 뜻입니다. 속뜻이 맞습니다. 뭔지가 제일 궁금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 뜻이 뭘까.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보니까 사무총장에 오선의 조정식 의원,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에는 김성한 현 의장 유임 이렇게 됐는데 요 인사 평가점에서 이게 이제 친명 강화예요, 아니면 탕평 인사예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둘러 친명 구축. 애둘러 친명 구축? 예. 이분들이 친명계라고는 하지만 7인의 소속이거나 그러진 그건 않거든요. 아니에요. 예. 누가 봐도 이해찬 계입니다. 조정식 누가 의원, 봐도 이해찬 게? 네.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해찬 전 대표 조직이었던 광장을 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 조직인 민주평화 광장으로 확대하면서 거기 이제 자장을 맡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대선 때 활동을 도와주고 그리고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해찬 전 대표 비서실장을 했던 맞아요. 이해찬계예요. 네. 이분들을 이용했다라는 건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7인에나 이재명 직계를 쓰지는 않았지만 네. 애둘러서 네. 친명계지만 이해찬계 이렇게 해서 포섭해서 당직 인선을 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2명하고 당 수석 대변인이 또 인선이 있는데 네. 거기서 누가 나오느냐, 정말 거기서 탕평이 나오느냐 네. 이런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무총장하고 정책위장을 엄밀한 의미의 탕평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탕평은 아니죠. 할래 참문하면 진짜 친문. 근데 뭐 이래야 다만 이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니까 정책의 일관성상 그럴 유임을 수 시켰다라는 평가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안정.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조정식 의원은 친명으로 친명이죠, 친명. 넓게 보면 자 예상 그러면 수석 대변인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어떻게 갈 거예요, 컨셉? 저는 어제 한 친문 의원한테 여쭤봤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보세요? 혹시 전화 받으셨습니까? 이 대표한테라고 했는데 전화가 올 일도 없고 기대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탕평 인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도 기대를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도 그럴 의지가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수석 지명직 최고위원하고 수석 대변인까지 친명 일색으로 갈 거라고 당내에서는 예상한다. 네, 친문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화가 오면 당황할 거라는 거예요. 친문이. 이거 안 받으면 졸렬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네. 그런데 전화도 안 할 것이다라는 건 네.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일 발표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월요일날 저 얘기 다시 해볼게요. 궁금하네 저도. 지금까지 송 기자, 곽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